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시간은 더 중요하겠죠.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속도감 있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플레 해치웠나? 어제 미국에서 공개된 PPI가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 못하게 매우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금리 인상 피해주라고 불렸던 기술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이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보니까 야, 그러면 결국 이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크게 피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돈나무 언니죠. 이 사람의 픽을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돈나무 언니 픽 중에서 많이 떨어진 기업들,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거 분명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바이오 기업들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러한 금리 인상 피해주를 이제는 늦지 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도주는 분명 여기서 나올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트위터. 여기서 주식 사세요. 13일부터 트위터에서 주식이랑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뭔가 이거는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뭔가를 확실하게 바꾼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이 파랑새 요 친구가 도지코인으로 바뀐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파랑새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우절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루시드가 시간에서 또 급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루시드의 1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서 6%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다고 한데요. 원래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야 정상이겠죠. 이러한 신생 업체라고 하더라도 갈수록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분기는 34%나 감소한 생산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주문자는 밀려있나 그걸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생산은 2300대를 했는데 인도량은 1400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거의 1000대 가까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루시드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봤더니 루시드는 가격이 비싼 고급 전기차다 보니까 최근 들어 테슬라의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렇게 비싼 루시드 사느니 그냥 지금 많이 할인하는 테슬라를 사자, 이러한 생각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루시드의 판매량을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노리고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애플의 실적 발표는 기대를 하라고 합니다. CS가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애플은 뭐 그런 걸 다 반영하는 듯 이미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번 1분기에 애플의 아이폰 수요가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며 실적 기대감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죠. 맥 수요, 애플 컴퓨터가 다른 거 대비해 조금 많이 타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이폰은 다르다고 합니다. 아이폰은 수요가 전부 다 회복을 했고, 또한 이러한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올해 배당금 또 인상하고 자사주 유입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애플의 목표 주가 188달러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한 10% 정도 더 높은 수준인데, 혹시나 애플 언젠가 사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인도 생산량 늘렸다. 미중 갈등으로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탈중국 하면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인도로 가는 모습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마저 인도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애플은 이미 인도 공장의 생산량을 3배가량 늘렸으며 아이폰 제품의 7% 정도를 인도 공장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당장 2년 전이었죠. 그때 1%밖에 안 됐는데 무려 7%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아이폰 14도 중국과 인도에서 함께 생산을 시작했는데 최신 제품을 인도에서 생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죠. 앞으로는 이게 이제 노멀이 될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도를 노리기 위해서 이달 말 애플 스토어 1호점, 2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인도 내에서 개장할 예정이며, 이를 기념해 팀쿡 CEO는 7년 만에 인도를 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혹시나 해외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은 중국 말고 인도에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다음입니다. 야, 역시 중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아도 너무나 똑같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고급화되어가는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카메라 성능을 올리는 등 고급화 전략을 차용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은 10년 만에 전년 대비 11%나 감소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고급 스마트폰 판매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가 핸드폰은 죽고 고급 스마트폰은 사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도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18일에 샤오미 13 울트라를 공개를 한다고 하며 독일 명품 카메라 라이카와 협업해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보 같은 경우는 20일날 폴드와 플립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익숙하죠?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고급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이 꽉 잡고 있는데 과연 중국 업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감도 현재 중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왼쪽을 보니까 똑같아도 너무나 똑같다. 진짜 플립의 대표적인 색깔이 연보라색이죠. 그거를 똑같이 따라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혹시나 집에 이러한 카드가 있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베이에서 포켓몬 카드가 무려 70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7천만 원 아니고 7억 아니고 70억이라고 해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NFT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거냐? 시장이 돌아오더니 그놈 또 왔냐? 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실물 카드라고 합니다. 이 실물 카드가 무려 70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카드인가? 라고 봤더니 1998년 포켓몬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터 카드인데 이 카드는 97년에서 98년에 열린 포켓몬 일러스트레이터 대회에서 우승한 39명에게만 주어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 장 없었던 그런 카드겠죠. 그리고 현재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사라지고 10장 정도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무려 70억에 낙찰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 기리스는 뭐 부럽다라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은데 그냥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승한 39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10장만 남아있다는 거는 결국은 29명은 어머니가 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없어졌다든지 사라졌다는 건데 혹시나 그분들이 이 뉴스를 봤을 때, 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들긴 하네요. 아마도 우리가 로또 1등이 당첨된 걸 알고 있는데, 당첨 용지를 잃어버린 거랑 뭐 마찬가지, 그거보다 더한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경제는 희소성이 답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전기차 전환 당겨진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청정 운송 미래 전환을 위한 규제로 32년까지 1마일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82g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아니면 충족할 수가 없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버리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규제는 27년부터 3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평균 13%씩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형태이며 그렇다 보니까 정부 규제에 발맞춰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은 이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겠죠. 또한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24년부터 생산이 가능한데 연간 30만 대라는 한계가 있어서 추가 투자가 또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현대차의 투자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규제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충전 시장도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 충전 관련주가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아마도 이 흐름은 지속적이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발 황사 기분 나쁘다. 최근 들어 황사가 심해지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기사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발 황사 이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가 야, 기분 나쁘다. 왜 중국발 황사냐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니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발 황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나 봤더니 황구시보는 황사가 몽골 고원에서 발원했으며 중국은 그냥 중간 기착지일 뿐이라며 그러니까 몽골에서 출발해서 그냥 중국 지나서 너희한테 가는 건데 왜 중국발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또한 중국은 몽골에서 황사가 나왔다고 해서 몽골발 황사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국립환경과학원의 19년 분석 결과를 한번 보자면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주변국 영향이 75%에 달하며 특히 황산염은 주로 중국 공장지대에서 유입되는데 대기질에서 갑자기 증가를 했다면은 중국에서 온 게 맞다 이러한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말하는 그 황사 물론 몽골에서 온 것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온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발 황사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가 오늘 매우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 세 가지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젠, 고영함 국내 일상 승인. 지옥에 갔던 신라젠 또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라젠 오늘 매우 뜨거운 모습 나타냈고, 신라젠이 고영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데 일상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임상 기간은 승인으로부터 11개월로 예상 종료일은 내년 1월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식도 나왔죠. 현대바이오 코로나 임상 이상. 자, 현대바이오가 조만간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의 조건부 품목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임상 이상을 진행했는데 기존 코로나 치료제보다 안정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관련주 이게 느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주가도 처음에는 상승 출발했으나 쭉 미끄러지고 결국은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기르분들이 이제 바이오 투자를 딱 보시는데 어떤 뉴스를 보다가 그냥 임상 몇 상 뭐 승인했다 아니면 성공했다 이런 얘기에 그냥 혹하지 마시고 도대체 뭐를 성공했는지 가장 좋은 거는 암 그리고 치매 이 두 개가 가장 좋겠죠. 이 두 개라면은 높은 확률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면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타이밍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막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셀바이오 간암 치료제 딱 느낌이 오죠. 간암 치료제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코로나 치료제 그거랑 완전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를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냈고 오늘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뭐냐? 식약처가 생명은 위급한데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약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발은 완료되지 않아서 안정성이나 그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와중에 좀 뛰어난 약, 이러한 약에게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이런 걸 내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박셀바이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데브시스터즈.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던 데브시스터즈. 중국 시장에서 쿠키런이 흥행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그래서 목표 주가를 7.7만원에서 무려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국의 흥행을 바탕으로 실적이 점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데브시스터즈의 차트가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65,000원인데 10만원이면 충분히 먹을 게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이 친구가 중국에서 먹힐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게임즈에 훈풍이 불어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클리오. 하나증권이 클리오의 목표 주가를 36%나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색조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게다가 중국 리오픈이 방한 관광객들의 회복이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추가 기대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클리오도 그렇고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는데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SBB 사태가 난다면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뱅킹에 훨씬 더 친숙한 나라다 보니까 SBB보다 100배는 더 빠르게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마침 이틀 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땡땡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돈 빼라 이런 헛소리가 시장에 돌았었는데 당연히 반박이 바로 나왔고 아마도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걸 믿고 진짜 뺀 사람도 존재하고 있겠죠. 자, 저러한 거짓 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처벌은 최대한으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혹시나 SBB 사태 같은 게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고체 연료 ICBM 발사 성공.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포 18형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고체든 액체든 도대체 뭔 상관인가 봤더니 고체 연료는 미리 연료를 넣어두면 되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는 그 나라가 미사일 쏘는지 안 쏘는지 보려면은 액체는 넣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쏘나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고체는 빠른 시간 내에 발사할 수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이러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토토마토 이제는 걱정하지 말자. 얼마 전에 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 품종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품종은 이제는 전량 폐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걱정 없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들어 코인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4천만원 넘었죠.
하지만 워렌 버핏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치가 없는 도박용 토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참고로 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아마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점이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총량이 제한된 코인으로 흔히 채굴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4년에 한 번씩 줄어드는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2016년 반감기에도 당시 8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무려 30배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배는 더 오르지 않겠니?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